자, 김영환 전 최고위원님 모셨는데요. 아주 일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청명의 한식에 죽는다. 한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깔끔하게 쪽집게 도사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 야권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야권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야권도 이런 대선 후보 경선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지저분하고 뭔가 산뜻하질 않아요. 룰 자체가 이상합니다. 뭐가 4강이 결정됐는데 그걸 지도부 몇 명이 보고 찢어버렸대요. 그러면 잘 나간 사람들은 뭐고 이거 국민들은 누가 그럼 1등한 거고 누가 4등한 거고 몇 % 차이야? 궁금하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몇 명이 보고 찢어버렸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경선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죠. 그럼 그것도 70%가 뭡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뭐 20% 30% 섞으면 그렇죠. 되는데 지금 거의 100%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론조사로 하는 건데 거기다 이제 당원 비율을 좀 넣어갖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 여론조사죠.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 선거, 직접 선거, 뭐 보통 선거 이게 아니죠. 다 위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뭐 룰이 있어서 그걸 하고서 약속을 하고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투표가 나오면 까야 돼. 그럼요. 까서 뭐 얼마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좀 나오면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해. 사실은 그 정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이제 어깨너머로 본 거죠. 차분히 앉아서 적은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본 거예요. 누가 봐가지고 이제 전달한 거 이겼다. 석차는 맞아. 1등, 2등, 3등, 4등 맞아요. 근데 뭐 31대, 뭐 27대 얼마가 돼서 뭐라 했는데 이게 룰이 복잡하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론조사 기관이 2개가 있어요. 그 하나씩 도는 거는 한 조사 기관께 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조사 기관하고 합쳐서 반을 내야 되고 요거하고 또 당원들 조사한 거를 또 합쳐야 되니까 약간 그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본 거 갖고 해서 뭐 4%이겠니 5%이겠니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오차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점수는 이제 그 나와 있는 겁니다. 1등, 2등, 3등, 4등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인터넷에서 도는 숫자는 믿지 않고 제가 이제 종합적인 그 뭐라고 할까 취재 그다음에 이 신기록 딱 이렇게 또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제 신기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석차는 그렇게 됐고 또 그 발표된 것보다 좀 더 있겠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겼다고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여론조사에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이겼다고 나온 건데 그러나 이제 당원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뭐 앞서가지고 토탈 석자에서는 윤석열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언론이 만약 홍준표가 이겼다는 것이 확실하면 또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신문 그 순서가 홍준표 윤석열로 쓰여집니다. 근데 모든 언론이 윤석열 홍준표로 쓰는 이유는 이제 지지율 격차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그렇게 뭐 무슨 부정선거니 뭐니 할 건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조사의 패턴이. 아니 그래서 그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공개를 하면 거기 어느 대목에서 우리 저 유권자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괘씸하냐면 자기들끼리 몇 명이 보고 그걸 찢어버렸대요. 아니 무슨 그런 데가 어디냐. 아니 제가 대학에서 10년 강의도 해봤지만요. 초등학교 시험을 봐도 너는 요거 1번은 맞았고 틀렸고 해서 시험지를 줍니다. 주어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너 80점이야 임마. 그럼 그냥 끝이냐고 이거. 그거 찢어버렸대. 선관위에서 찢어버린 거는 최후에 나온 종이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근데 여론조사 기관에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나중에 공개해야죠. 근데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없애버렸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선관위는 그 6개월 동안 보관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걸 했잖아요. 그걸 저기를 했기 때문에 찢어버렸다는 건 정호원한테 갖다 준 마지막 쪽지 있잖아요. 그걸 찢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일테면 리서치 앤 리서치와 어떤 리서치의 지금 조사기관 백시트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있고 또 당원들한테 조사한 거 내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당 그 대표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연세대 나오셨죠? 네. 연세대 총학생회장 뽑는데 연세대 학생들이 저 투표를 하든가 ARS 돌려야지. 아니 고대구 서울대구 외대구 이런데 거기 여론을 70%를 하고 그러니까 고대생들 외대생들 서울대 70% 하고 30%만 연대생들 그것도 직접 투표도 아니고 전화로 AR 그렇게 해서 학생회장 뽑으면 되냐 이거예요. 전체 뭐 대한민국 학생회 연합회 회장 뽑는 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게 자체가 그리고 그것도 찢어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이 당원들은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찢어버린 것보다도 네.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표를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좀 이제 2등한 분들, 3등한 분들이 네. 그 발표하는 걸 또 반대하고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그 블라인드라고 할까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페이스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이제 된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작용이 발표를 안 함으로써 뭐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뭐 4% 이겼니 3% 이겼니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문제 1, 2등 그것도 문제지만요. 그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 4등하고 5등하고도 문제입니다. 뭐냐면 억울하지. 4등이 이제 이제 뭐 원희룡으로 추측되는데 추측이 원희룡이든 유승민이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5등 된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났으면 나중에 알아도 돼. 그러면 내가 봐도 그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나도 차이가 많이. 근데 그 전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이겼어. 이겼는데 느닷없이 자기 떨어졌대. 근데 발표를 안 해. 그리고 막 진행을 해요. 그럼 몇 달 후에 이게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죠. 대충 저희는 이제 저는 네. 이제 5등, 6등이 누가 됐는지를 알죠. 네. 그리고 좀 그것도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재형 후보가 4등이 했거든. 네. 지난번에 1등 1차 컷오프에서. 근데 이제 또 탈락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또 황교안 후보가 과연 얼마나 얻었을까. 또 그분도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뭐 그리고 그 하태경은 또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관심 사항이니까 다 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심 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이 4등 후보가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대통령 후보 1등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이슈는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에 진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거를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명도 주장을 안 하는데 오로지 나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4강에서 탈락하면 이게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효과가 나왔어요. 어저께 저 TV 토론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그 이슈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탈락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렇지. 이제 그 하나를 부각시키는 일을 했죠. 역할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슈 자체가 묻어버리는. 그러면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떨어져야 이 이슈가 묻는다. 그래서 무슨 우물짝주물딱한 거예요. 거기가 도토리 키재기였거든요. 아주 간발의 차이였어요. 4등, 5등, 6등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 이슈를 받아서 누가 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슈가 완전히 묻어버리면 그거는 민주주의에서 이런 놈의 행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지난번에 1차 컷오프에서 2차 컷오프까지 오는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가 국민들한테 그 부장선거에 대한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즉 더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은 다 전달이 됐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대법이 하고 있는 그 재검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더 그 명확한 그 팩트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에 그 민경욱 그런 거기서 뭐 배추표니 뭐니 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효표가 뭐 300표 가까이 나왔고 저도 이제 그
투 개표에서 부정이 있었다, 전면적인 부정선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러나 민경욱 그거를 보면 이거는 좀 선거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부정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대법원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지금 재검표가 늦다는 거예요. 네. 지금 좀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안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막 검표 자체를 부정하는 대법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보가 되실 분 또 그걸 토론하는 사강들이 그걸 짚고 넘어가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걸 이제 잘 해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어저께 TV 토론을 봤어요. 4강이 하는 걸. 4강 4명 중에서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당이 지금 김영환 최고위원처럼 이게 확실하지만 지금 이상한 게 있고 고소를 많이 해서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데 재판을 1년 반 동안 안 하고 있으니 이걸 빨리 재판하라. 그다음에 이걸 밝혀야 된다고 당 입장이라도 서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초조하게 노파심을 안 부립니다. 근데 당에서도 당 대표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는 없다 하고 단언을 해버리고 당론으로도 채택을 안 하고 아예 반대로 부정선거에 대해 시비 걸지 말아라 그러고 그런데 유일하게 거론했던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림으로써 이 전체를 당에서 그냥 묻어버리라는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당에서 그 이슈를 받으면 그래 좋다 이러는데 안 받으면서 후보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가니까 이 묻어버리면 이게 큰일이거든요. 하여튼 계속 그 문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당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후보로 되신 분들도 왜냐하면 자기 당락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건 민주주의의 또 근본 아닙니까? 그죠? 홍준표와 이제 윤석열도 홍준표가 1, 2등 싸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제 홍준표는 참 입지연적인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건데 처음에는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슬금슬금 따라 올라와 가지고 이제 겨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준표 우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는 사이에 20, 30대도 붙고 해서 실제로 확장성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양강으로 가도 홍준표가 이기는 그 표가 나오죠.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두 번을 내 걸쳐서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윤석열을 워낙 싫어해요 지금. 워낙 싫어하죠. 왜냐하면 문재인을 그 배반하고 와가지고 그 칼을 들여다 몰고 있고 지금 윤석열이가 되면 눈을 부릅뜨고 뭐 이재명이고 뭐고 싹 잡아넣을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한 이런 사람들도 그냥 윤석열을 하고 있는 그런 기류가 있어. 우선 뭐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그런 일단 되면 뭐 확실히 할 것 같잖아요. 적당히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디 오히려 잘 싸울 것 같은 우리 홍준표 후보가 뭐 조국을 옹호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이게 더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당 밖에서 오면 당 기반은 홍준표가 갖고 있고 오히려 그랬었죠. 국민적 지지는 윤석열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있는 지지는 뭐 뚜렷하지가 않고 지금 당내는 윤석열이가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윤석열이가 유리한 이 당내 선거가 50%로 늘어나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변수가 되지 못하지 않을까. 홍준표의 선전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룰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됐어요. 윤석열이 지금 당내 기반을 잡고 있고 홍준표가 당 밖에 무슨 그 뭐 역선택이 됐든 확장이 됐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있어서 이 흥행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있죠.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도 지금 뭐 그 입에 단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참 그 홍준표의 큰 공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만약에 홍준표가 넘어선다. 그래서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조금 불안한 점이 있는 거죠. 그 지난번 선거도 해봤고 또 그 홍 후보가 지금은 이제 누가 부각을 안 시키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한 얘기를 줄줄이 또 터들고 다닐 거고 또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매력도 있지만 또 약점이 있는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과는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홍준표고 뭐 윤석열이고 가릴 것 없이 그냥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게 지금 염원 아닙니까? 네. 이거 안 바꾸면 나라 망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여론조사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관성으로 볼 때는 윤석열로 일단 뽑아서 바꿔놓고 봐야 되겠다. 바꿔가지고 좀 지금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청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에서는 좀 우여곡절은 있지만 되게 윤석열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게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제 그런 분석들을 하는데 일부에서 우려는 역선택이 저쪽이 워낙에 저 선수들이에요. 이쪽 그 우파 지지자들이나 중도 지지자하고는 달리 이 핵심 좌파 지지자들은 아주 응징력이 강하고 무슨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요. 몇십만 명 심지어 몇백만 명도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역선택이라는 여론조사로 반영됐을 가능성을 그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 가능성이 나와요. 그게 쭉 나왔었어요. 그런데 경선에 70% 30%에서도 나온 걸로 봐여져요. 거기 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게 당심하고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역선택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50% 50%지만 물론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지만 강력한 어떤 역선택이 들어와서 간발의 차이에서 간발로 진짜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처럼 간발로 승패가 갈라졌을 경우에 홍준표가 만약에 됐다. 일반적인 이런 분석하고 달리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말뚝 꼬집으면 이긴다는 선거는 이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야권 지지자들이요. 니네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역선택 얘기, 부정선거 얘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더니 결국 이렇게 되냐? 그냥 포기.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확장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처음에 역선택에서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무슨 선택이 있냐면 이낙연 선택이 있어요. 이낙연 지지하는 자들이 홍준표한테 더 간다 그런 얘기. 그러네요. 이낙연 지지하는 자들은 네. 지금은 1차적으로 이재명을 싫어하는데 그렇죠. 둘째로 싫어하는 사람은 윤석열 씨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갈 데 없는 표가 홍준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그렇지. 이낙연 이렇게 돼갖고 지금 둘이 지금 승복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이번 선거의 50% 안에서도 미세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런 위험성 때문에 당원조사에서는 또 윤석열을 응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떻든 윤석열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죠. 요 얘기 뭐 마무리 삼아 하시죠. 이제 안철수하고도 이제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같이 지금 요런 기류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 지금 여당에 이거 이 석연 찼네. 이거 이재명 이 대장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한 룰로 이걸 그냥 통과시키네. 그런데 야당도 이것도 이상하네. 여기도 이게 뭐 이상해. 그러니까 이 여당 야당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다 싫고 그저 제3지대 안철수냐 했다 너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안철수와 이제 김동연이라고 제3지대 그다음에 이제 국민혁명당이 또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제3지대가 잘해서 단일화를 만약에 이뤄낸다면 그쪽으로도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무기로 포기 안 하고 야 무조건 나갈게 이렇게 하면 판이 또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안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는 그동안 이제 반문재인 네. 또 반민주당 노선을 아주 몇 년에 걸쳐서 그 문모닝을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재명한테 가서 붙을 그럴 일은 리는 없고. 없고. 예. 김동연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쪽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미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만큼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나와 있나 이런 정도니까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정광훈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아주 응집력은 강하지만 그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은데 안철수는 3, 4% 내지 5%를 가지고 캐스팅 보트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거 이재명으로 가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후보가 되면 안철수한테 공을 많이 들이고 또 그런
소위 가오를 좀 세워주고. 맞아, 그래야 돼요. 가오를 세워줘야지. 가오를 세워주는 게 뭐 핵심적으로 건건 잡으면 서로 좀 나눠줘야지. 파트너로 하겠다. 그럼 뭐 장관이나 뭐 정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세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이라면 당연히 우리 여기 있는 지금 4강 올라간 사람 물론이고 여기 같이 하던 분들을 전부 드림팀으로 흡수해야죠. 국가 경영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천 개의 또 조직이 있고 또 장관이 있고 뭐 그 공기업도 있고 할 일이 뭐 많고 지금 쓰레기 치울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동 집권한다. 내 혼자서 집권하기에는 지금 무리고 또 자기가 또 사실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를 모시고 한다. 그다음에 유승민 너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 좀 그만 무속 같은 거 좀 그만하고 너 좀 장관 맡아서 뭐 경제를 좀 한번 해봐라든지 뭐 이를테면 뭐 안철수 뭐 과기술 뭐 이런 거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최재형 원장 같은 분은 뭐 대법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감사원 가든지 또 잘할 만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같은 사람도 키워서 차세대 그 키워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드림팀을 만들고 국민들을 다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집권하는 쪽으로 뭐 친박 이런 분들도 다 회원하고 그분들이 다 나라의 그런 큰 그 주축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도인 사람 중도, 보수인 사람 보수, 또 합리적 진보인 사람 진보 이런 사람들 무지개처럼 이렇게 큰 용광로 끌어안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이제 고생한 그런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 빨리 다 석방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런 벌 받을 놈들은 벌을 또 틀림없이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이제 그걸 최소화하긴 하지만 또 벌을 받아야 될 분들은 응징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홍준표로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대 정신이 어떻든 뭔가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한 데는 어떻든 윤석열의 공이 있는 거죠. 그 살아있는 권력을 부수고 조국을 저렇게 꼬꾸라뜨리고 또 이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과의 쟁투에서 어떤 살아남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 뭐 단적인 예는 지금 민주당이 홍준표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홍준표를 무슨 뭐 홍주 고발 사건을 만들어갖고 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은근슬쩍 응원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유튜브들은 뭐 우리가 뭐 할 그걸 했다고 뭐 정부에 가서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사람들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때는 또 우리가 비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비비. 이렇게. 근데 저 오늘 처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뭐 좀 오랜 시간 했더니 역시 그 내공이 장난 아니신데요. 깊이가. 아니. 제가 그래도 방송 짬밥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늘 우리 이 선생님이 이걸 늘 보죠.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보시고 뭐 이렇게 또 여기는 또 다양해요 얘기가 또 뭐 무슨 권투 선수가 누가 나오시던가 나오시지 뭐 또 그 명리학 인문 명리학 그분도 나오시지.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의 그런 지평을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닌데. 그리고 되게 이제 정치 토론에게 저같이 이렇게 바닥바닥 하거든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막 저잘났다고 떠드는데 깊이가 있는. 아니. 근데 말씀이 아주 구수하고 재미있어. 웃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에 그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가서 이봉규 그 TV 한번 가서 좀 얼굴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바쁘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가끔 좀 행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죄송한 거는 이제 제가 여기 탈영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이 소위 보수 진영에 귀순을 했는데 귀순을 하니까 저 민주당 저놈들이 다 후배들이잖아요. 운동권 후배, 뭐 민주당 후배 그런 후배들이 막 탈영했느니 뭐 지조를 벌였느니 배신자라니 뭐 철새라니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좀 승질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 나 철새다 이렇게 돼요 지금은. 그래서 아니 철새라는 게 따뜻한 지방으로 가야지 철새인데 나는 지금
당을 옮길 때마다 낙선하고 지금 그 모래사장으로 맨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 여당하다 할 수 있는데 야당하는 게 어떻게 철새냐.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탈령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러나 역사에서 탈령한 건 아니고 국민들의 올바른 생각에서 탈령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기고 있죠 지금. 아이고, 우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송영길 제가 이제 대학교 후배, 학생운동 후배, 노동운동 후배, 또 정치 후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송영길이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 당대표를 하는 사람이 그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꼬붕처럼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일전 하는데 지금 막 한일전보다 더 삭막한 거 아니야 지금 이재명 이낙연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심판 보는 사람이 그 중간에 서 있었는데 일본 편을 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 떨어졌으면 대개 그 당대표는 그 떨어진 사람을 가서 옹호를 하고 위로를 하고 말을 아껴야 되는데 이걸 이낙연 당선이라고 취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둘이 뭐 짝짝꿍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 얘기는 이 지금 그 대동고등학교 인맥들이 지금 이쪽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김호수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네. 그 정영학 아. 그게 그 대동고등학교에서 이야, 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천대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쫙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약간 돌고 있는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데 원인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막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낙연이가 이제 가까운 거 아니니까 문재인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 총리하고 가까웠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보다는 이재명은 감정이 안 좋았고 지금 그런데 당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문재인이 지금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 당사 앞에 가서 4.4.5입 그 개헌 반대로 4.4.5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이 곤란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나온 겁니다. 엄정하게 조사해라. 이거는 엄정하게 조사해서 이재명 잡아놓으라는 얘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아사리판. 국민들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래.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